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3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트코인 방송과 XRP 방송을 나눠서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XRP와 타 코인을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9,900만 원이에요. 시장이 주말 동안에 크게 한번 흔들거렸죠. 그쵸? 이렇게 빠지면 내 멘탈이 나가죠.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비트코인 시간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이번 상승장은 첫 번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번 버블장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최고치는 어디일까요? 최고치는 누구도 몰라.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저는 참 실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정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버블이 있는 끝에서 시장이 버블이 달려나갈 때 또 개인 투자자가 참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럼 뭐예요? 시장이 언제까지 달려가는지 그걸 예측하면 돼. 그리고 저는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은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100억.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죠. 오늘은 비트코인 시간이니까 지금 이 시간은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8위이죠. 자, 금보다도 아래 내려와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람코, 아마존, 구글, 메타 현재 8위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100억을 바라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비트코인은요. 전 세계 원자재 시장과 비교를 해야 돼. 원자재는 뭐가 있죠? 원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시장. 그리고 원유 시장에는 WTI, 미국산 WTI가 있고요. 북해산,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죠. 이 원유 시장과 비철금속,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이 시장을 다 합친 것과 곡물 시장 있죠? 여기에는 대두, 옥수수, 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 시장을 합친 것과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과 가상 시장을 비교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비교해야 됩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과 그리고 가상 자산 시장. 세 번째, 전 세계 채권 시장과 가상 자산.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가상자산,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과 가상자산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고작 여기 포진해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거 전체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규모가 최소한 1000배 이상 성장한다고 봅니다. 1200배,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고작 1조 달러가 넘어서 이제 2조 달러, 그 금방 여기 있는데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더리움과 XRP와 각 섹터별 대장 코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초기 시작입니다. 얘가 가격에 대한 지표를 형성하는 것 뿐이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금리가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이야. 기준금리가. 원값이 5.50이면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게 된다면 대략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 10% 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만 유지가 돼. 상업용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을 끌어와서 기업들을 입주시켜야 되니까. 미국의 대형 위기 재현설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할 4월 위기설. 저희는 4월은 아니고요. 아마도 내년도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제2의 실리콘밸리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제2의 실리콘밸리 사태가 아니라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의 주인장입니다. 얘네가 터진다. 그러면 과연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면 자산시장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자산시장이 무너날 때 비트코인만 홀로 나 혼자 갈까요? 이더리움 또한 나 혼자 갈까요? 아, 얘네들이 지금 이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상자산만 오히려 경제가 무너지면 달러가 무너지면서 폭발을 할 거야. 저는 경제가 무너지면 가상자산 또한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혈관망이 다 잘려버리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미국의 대형은행 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주 요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100% 터집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1997년도 외환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라고 하죠.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파괴력이 예측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죠. 시장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계추를 2004년도로 가보시죠. 2004년, 5년, 6년도 말입니다. 이때 연준에 엄청난 기준금리 연속적인 스텝이 있었어요. 말아보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연속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린 뒤 2006년 8년 동결한 바 있다. 자, 그리고 2007년 10월 이때 기준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과연 이때 자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명분은 월가가 돈자치를 했더니 금융기관을 살려서 경제를 다시 돈자치하라 그랬더니 지들끼리 상여금 잔치와 함께 돈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가명을 가진 사람이 야, 금융기관 빼고 우리끼리 거래하자. 월가 쟤네들 못 믿겠어. 라고 우리는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지만 사실 속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탈중앙화였다면 현물 ETF를 하면 안 되겠죠. 완벽한 제도화입니다. 완벽한 퍼펙트 센트럴라이즈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결코 과거와 현재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면 2004년도에서 6년도까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보시면 쭉 우상향을 그려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간 동안 상승을 그려내. 그러다가 2006년 6월, 7월 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딱 찍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동결 구간 동안에 미친 듯이 또 한번 상승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월봉이에요. 이게 사실상 크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일봉으로 펼쳐보면은 굉장히 가파른 상상이었어요. 물량을 소화하고 이 차익 실현 물량을 강하게 소화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또 매물대로 뚫어버려요. 또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또 뚫고 고점을 뚫고 2007년 10월 기준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과 맞물려서 경제 위기가 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좋아해야 될까요? 요거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초창기에는 오히려 자산시장이 부스팅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금리 인하가 가팔라지면 사실상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뭐야? 제 방송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그럼 금리는 뭐죠? 지금의 금리는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뛰었죠. 물가가 뛰었더니 연준은 미친 듯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베이비 스텝, 빅 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0.75%. 그리고 현재 5.50입니다. 고점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떨어졌어. 그런데 금리는 안 내리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 그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경제가 박살날 때. 그러면 경제가 박살나서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는데 과연 자산시장이 부스팅 될까요? 비트코인만 또는 가상자산만 혼자 나홀로 전진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 근방이죠. 그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상승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얘가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은 연준의 동결 구간이죠. 그쵸? 동결 구간입니다. 동결 구간이 지속되는 구간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미 뚜껑이 열렸으니까. 이미 위에 막을 수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방향키와 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죠. 지금은 개인들이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요게 승인이 나서 전 세계 쩐주들이 이 비트코인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뭐죠? 땡큐하고 비싸게 매집하는 겁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싸게 매집하는 거겠죠. 100억을 벌어보면 쌀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쉘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조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전환사채이죠. 요걸 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 말입니다. 1조 원을 말입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바로 CB, 전환사채라고 하죠. 요거를 발행해서 하고 있다. 지금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지금 안정권을 찍어주면서 바닥을 찍고 바닥일지 아닐지 지켜봐야 돼요.
자, 아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이더리움 또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주고 있다.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XRP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고요. 도지 또한 아래 꼬리, 시바이누 또한 아래 꼬리, 그러면서 양봉을 달아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에이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체인링크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카닷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장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제 코인 시장은 문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큰 그림에서 100억을 보고 가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기준타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닷컴의 CEO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며칠이 아닌 수십 년을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퍼펙트 스톰, 엄청난 경제 위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걸 또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은 그 물량을 소화하고 가겠지요. 그런데 여기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 채널과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웬 또라이가 나왔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크로와 경제와 블록체인과 코인과 산업과 역사와 문명, 채널이 지속되는 동안에 제 역량과 내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코인 채널에서 알려지지가 않았거든. 제가 방송 채널을 키워야만 되는 이유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